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발언을 소화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3대 지수를 살펴보면 다우는 0.26% 상승, S&P 500도 0.16% 상승,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0.2% 하락 마감했습니다. 화면에 3대 지수 흐름을 보면 오늘 뉴욕 증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날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전날 급격한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의 유입으로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지만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전망과 장기 국채금리 상승의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장기 금리 상승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긍정적 신호로 풀이되지만 초저금리에 힘입어 고성장하던 기술 기업 등에는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결국 하락 마감했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 정도 하락한 1.508에 위치하며 급상승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는 상태고요. 계속 우리는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예의주시해야 할 듯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를 살펴보면 28로 어제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한 달 전에는 57이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오늘 맵을 좀 살펴보면 어제 피바다와는 그래도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요 종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테슬라는 0.5% 상승해 주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별다른 호재 없이 반년 넘게 횡보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 애플, 엔비디아처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슬슬 상승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은 3% 상승해 주었는데요. 중국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구매하고 싶어 하지만 중국 공산당에서 막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도 2.6% 상승해 주었습니다. 상승 이유로는 게임 개발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넷플릭스가 게임 분야 사업을 늘리려는 의지가 보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유난히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직 정확한 뉴스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섹터에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 실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세계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공급의 제약이 더욱 악화했다고 진단하면서 일회성이기는 하겠지만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는데요. 파월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부터의 회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병목 현상과 공급망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우려스럽다며 현재 인플레이션 급등은 강한 수요에 맞추기 위한 공급 제약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로 클 것인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인지 말하기는 쉽지 않다며 아마 병목 현상을 둘러싼 문제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고 인플레이션 역시 예상보다 길게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 상승세는 최종적으로 일시적인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견해를 유지했는데요. 또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미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이끄는 증거가 확인될 때에는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이날 연준이 조만간 테이퍼링에 나서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말 또는 2023년 초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예산안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환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라는 악재까지 증시를 짓눌렀는데요. 협의는 현재까지 난항을 겪고 있으며 부채 상환 대응에 실패해 10월 18일 이후 미국이 사상 최초로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짓눌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이러한 이슈들로 조정을 받는 것은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2021년 회계 연도는 오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의회는 이때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단기 세출법 마련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 셧다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빠르면 이날 투표에 붙이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오늘 30일까지 임시 예산안이라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미국 증시에 과거에도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곧 뒤에 영상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우리는 주식을 매도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테이퍼링, 금리 인상, 연방정부 셧다운, 디폴트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등 결국 시장에 몸을 담그고 있어야 하고 장기 투자하면서 견뎌야 하는 악재들입니다. 웅덩이 매매법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우리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볼 건데요. 미국의 지난 7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압박은 어느 특정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2021년 2분기만 하더라도 한국은행과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던 물가 상승 추세가 3분기 들어서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물가 상승폭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에 유통되던 투자금 중 많은 양이 은행으로 몰리게 되고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출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투자와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는 자연스럽게 하락하는 것이 금리 인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지나치게 빠른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 등의 방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주식의 가격은 그대로지만 실물 자산에 대한 구매력, 즉 주식의 실질 가치는 하락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으로 번 돈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인플레이션은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이자율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의 대체 자산인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죠. 금리가 상승하면 예금이나 적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역시 올라가면서 주식 투자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버핏은 투자가의 관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활용 가능한 기회라고 판단했는데요. 버핏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재투자 없이도 계속 값어치가 오를 만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예시로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들을 꼽았고요. 버핏은 부동산 역시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투자할 만한 대상 중 하나로 꼽았는데요. 부동산은 일회성 지출에 해당하며 다시 팔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버핏의 말에 따르면 부동산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한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말했습니다. 버핏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한 것은 인덱스 펀드입니다. 사실 버핏의 인덱스 펀드 사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미리 준비한 유언장에서도 재산의 90%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썼을 정도고요. 자, 그러면 버핏이 추천한 인덱스 펀드의 2배 레버리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죠. 먼저 나스닥 2배레지 QLD부터 살펴볼 건데요. 오늘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QLD도 같이 하락했습니다. 정말 곧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61선 부근에 왔을 때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으로 QLD에 투자할 현금의 50%를 며칠 동안 분할 매수 완료했고요. 그리고 현재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고 빠르면 오늘부터 3차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고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61선 부근에서 2차 매수 타이밍 분할 매수를 모두 완료했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더 떨어져서 빠르면 오늘부터 3차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고 분할 매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부터 웅덩이 매매법 3차 매수 타이밍이 올지 잘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절대 앞서 말씀드린 악재들로 인해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지 마시고 바이앤홀드,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습관을 가지면서 5년 뒤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단톡방에서도 어제 프리장에서 급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 살걸 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종가는 하락 마감했죠.
물론 매수 매도는 본인 선택이지만 원칙이 없는 매매는 5년 장기 투자가 99%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정 컨트롤을 못해 매도 버튼을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 앤 홀드를 해야 하며, 흔한 말이지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지금의 웅덩이는 내년에는 다시 오지 못할 가격이 될 거고요. 모두 오를 땐 내 계좌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질 웅줍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